21번입니다. 21번은 두 가지 풀이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두 가지를 다 보도록 하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여러분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A, B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요 A, C의 길이가 길게 8이 돼요. 그쵸? 8.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각이 서로 같은 이등분 이렇게 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뭐 이렇게 수순의 발 데리고 블라블라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2의 길이야. A2 여기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A2의 길이에요. 그죠? 이렇게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색칠한 이 길이를 구하고 12배까지 하는 게 답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풀이 과정은 조금 허무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세요. 친구들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뭐랄 거냐면은 일단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지. 얘들아, 얘가 지금 원주각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원주각이에요? 그죠? BD의 원주각이지. 맞나요? 그러면은 또 이 녀석은 누구의 원주각이에요? 그죠? 호 DC의 원주각이야. 근데 서로 같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도 같겠죠. 그리고 덩달아서 현의 길이, 선생님 여기다 BD라는 현을 그리고요. 여기다 DC라는 현을 그렸어. 얘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겠지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풀이 과정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뭐냐면은 봐봐요. 선생님 지금 A, B 내가 찾는 게 지금 A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일단은 여기 ABD 삼각형 보이세요? ABD 삼각형. ABD 삼각형은 보세요. 오른쪽 이 삼각형 혹은 이 삼각형과 여기 그러니까 ADE와 그 다음에 ADC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그죠? 전혀 다른데 선생님이 좀 의도적으로 여기 여기 BAD 요 왼쪽 삼각형을 똑같이 1대1 합동을 오른쪽에다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합동 조건에서 그죠? S 합동이 되도록 맞아요? 그죠? SAS 합동. 물론 길이를 1대1로 그러니까 이게 닮음 조건인데 그 닮음 그 대응변의 길이를 1대1로 잡으면 되니까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6 잡고요. 어떤 각 잡고 공유되어 있는 변 이렇게 잡으면은 보세요. 오른쪽을 잡아봐. 여기가 지금 8인데요.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이만큼을 6으로 잡아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어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지? 6 각 하나 AD. 그러면 왼쪽도 보세요. 6 각 하나 AD. 어때요? SAS. 맞아요? SAS 닮음인 동시에 대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합동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봐봐. 지금 여기가 6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8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까 여기서 얘랑 서로 합동이니까 이 변의 길이가 지금 요거가 얘도 서로 같겠지? 이렇게도 서로 같겠죠? 맞아요? 그럼 끝났지. 왜? 아까 얘가 6이었잖아. 근데 얘가 8이었다며. 그러면은 요 짜투리가 얼마예요? 2죠. 2. 그런데 얘랑 원래 같았고 내 선생님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을 그려버렸으니까 얘랑 같겠지. 그러면은 얘랑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등변. 그럼 이등변에서 이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 꽂으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정확하게 등분되겠지. 근데 아까 여기가 6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8이라며.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이만큼이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지. 2. 6 빼기 8은 8 빼기 6은 2니까. 그런데 얘랑 등분되어 있으니까 반반 1과 1이라는 얘기죠. 어디 갔어?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은 6 더하기 1. 정답은 7. 자, 그러면은 7이 K고요. 정답은 이제 84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였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와 그렇게 맞진 않지, 솔직히. 맞진 않고요. 그냥 보조선 하나 그어봤어요. 그죠? 보조선 어떻게 그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6이 되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꽂으니까, 그죠? 얘하고 합동이 되네.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네.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원래 같았으니까 이렇게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가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1, 1로 등분. 왜냐고? 여기서 8에서 6을 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2인데 정확하게 1, 1씩 나눠 먹으니 정답은 6 더하기 1. 그래서 7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물론 7을 12 곱하기까지 곱해서 84가 되지만 그쵸?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푸는 문제도 그 출제자는 아마도 이런 거를 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은 이겁니다. 바로 해보세요. 자, BD를 보고 자, 이렇게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DC를 보고 이렇게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요 각과 각이 동일하면서 AD의 길이가 공통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관계식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X라고 둬봤고요, 선생님이. 그리고 여기도 알파라고 한번 둬봤어요. 자, 그러면은 BD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그쵸? 66에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코사인 알파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DC 여기 DC의 제곱은 얼마예요? 이 DC의 제곱은 그쵸? 얘랑 그 다음에 이 알파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까 전체가 8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88 6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6X 코사인 알파란 얘기야.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고요. 해보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A2의 길인데 A2의 길이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즉 공유되어 있는 변의 길이 x와 그리고 이 각 알파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거 연습 많이 했죠? 얼마예요? 그쵸? x 코사인 알파가 바로 보여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x 코사인 알파가 바로 k란 얘기인데, 자, 봐봐. x 코사인 알파 여기 있네. 여기가 바로 얼마란 얘기야? k란 얘기죠? 그럼 다 풀었네. 36 더하기 아이고 글씨가 너무 이상해. 36 더하기 x제곱 빼기 12k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16k x가 아니라 16k. 그리고 내가 찾는 게 뭐예요? k. 그러면 여기서 x제곱 예쁘게 날라가죠. 그러면 16k가 1로 땡겨오면은 4k는 이렇게 되고요. 36 이렇게 땡겨가면 얼마예요? 그렇죠? 28이 된다. 따라서 k라고 하는 것은 7. 따라서 정답은 12k니까 84다. 아까랑 값이 똑같지. 자, 두 가지 풀이 과정을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 풀이 과정은 그냥 참고하세요. 이렇게도 풀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풀이 과정이 아마도 출제자의 의도와 맞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푸는 풀이 과정이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유형을 조금 익숙하게 하면 될 것 같아. 서로 다른 삼각형인데 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길이가 서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되어 있는 변이 하나 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예쁘게 이게 서로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얘랑 같으니까. 그러면은 x가 지워지면서 뭔가 또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오도록 한다. 뭐 이런 느낌? 21번 같은 문제 이런 식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치인 원의 내접.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요 A, B, 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2루트 7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우리가 편의상 보통 이제 라지 R이라고 두잖아요. 자, 그럴 때 뭐 쭉쭉쭉 나와 있고요. 결론은 요 BD의 길이와 DC의 길이를 더하세요라고 나와 있다. 자, 근데 여기는 60도 특수각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CD라는 각은 모르지만 사인 값이 7분의 1루트 7. 얘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그럴 때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거야. 봐봐요. 나는 지금 요 BC를 지금은 모르지만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식을 그대로 갖다가 들이대면 BC는 뭐예요? 그렇죠? ER 사인 BC에 마주보고 있는 각 3분의 파이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ER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따라서 2 하나 지워지고요. 2 루트 21. 일단은 문제가 2 루트 21이라고 너무 대놓고 알려주고 있다. 맞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거야. 지금 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요 C라고 하는 각의 사인 값을 선생님이 이거를 C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C가 아니고 여기죠. BCD입니다. BCD를 그냥 계속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세타라고 한번 둬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요 사인 세타가 7분의 2루트 7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요 BCD 삼각형의 외접원도 똑같은 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이라고요. 그러면은 요 마주보고 있는 요 BD의 길이도 똑같이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 BD는 R이 얼마였어요? 그쵸? 2루트 7. 그
그 다음에 사인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값 얼마예요? 그쵸? 7분의 2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되세요? 그죠?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7, 루트 7 곱해지면 7이고 걔가 분모 7과 약분됐고요. 그 다음에 2가 한 번에 8로 이렇게 잡힌다. 그러면은 PD는 8이야. PD는 8. 됐죠? 그러면 다 했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일단은 8은 이미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CD만 더 구해서 더하는 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CD의 길은 도대체 뭘까? 여기를 선생님 편의상 또 X라고 한번 더 보자.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흐름으로는 요 각이죠, 요 각의 사인 값을 알면 되게 좋아요. 맞죠? 근데 지금은 봐도 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팔과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세타의 사인 값을 알아.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한번 이렇게 변화구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한번 이렇게 살짝 돌아서 자, 사인이 7분의 2 루트 7이면 코사인은 얼마죠? 얼마예요? 그렇죠? 사인이 7분의 2 루트 7이면은 코사인은 어떻게 우리가 구하지? 이렇게 구하죠. 사인이니까 7분의 2 루트 7이면은 요 코사인은 49 마이너스 얼마야? 47이 28의 루트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21이 됩니다. 물론 루트 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그렇죠. 코사인 x는 코사인 세타죠. 여기가 지금 세타라고 했잖아. 이 x가 왜 나와? 그죠? 세타 여기 세타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세타. 자,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지금 여기 60도잖아. 그러면은 마주보고 있는 요 BDC의 길이는 각의 크기는 120도란 말이야. 합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미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둔각이 나와 버리면은 당연히 요 세타는 예각이 될 수밖에 없겠지. 절대 둔각이 될 수 없죠. 이미 여기서 둔각이 되어 버렸잖아.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예각이니까 양수. 그러니까 7분의 루트 21을 바로 그냥 예쁘게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은 내가 요 세타의 코사인 값을 알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알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면은 우리는 뭐예요? 요 x를 그대로 미지수로 잡고 내가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 어떻게 해요? 얘를 주인공으로 쓰는 거지. 왜? 이게 마주보고 있는 세타의 코사인은 아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 그렇죠? 88, 64는 이렇게 되죠? 64는 자, 2루트 21을 제곱하면은 얼마예요? 4 곱하기 84죠. 8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잘 따라오세요. 2배의 2루트 21 곱하기 x 곱하기 자, 코사인 7분의 코사인 세타는 7분의 루트 2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이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어떻게 됩니까? 요 21 곱해지면은 루트 21 루트 21 두 번 곱해지니까 21이죠. 근데 얘랑 약분돼서 3이 남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은 64일로 땡겨보면 얼마예요? 그죠? 20이죠. 20 더하기 x제곱 얼마니 여기서? 마이너스 2 아까 했던 3 그러면 얼마예요? 4 3 12x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은 0이라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x가 두 개가 나와요. 얼마예요? 2하고 10이 나오는데 x가 어떻게 두 개가 나오지? 그러면은 왜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일단 답은 얘는 2 또는 10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걸러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10이라면 답이 18이잖아. 그런데 복이 없지. 그러면 여기가 2란 얘기고 정답은 8 더하기 2가 되어서 10이다 이렇게 찍고 그냥 실전에서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도대체 왜 여기서는 10이 왜 이렇게 걸러져서 나와야 하는가, 얘는 왜 10은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얘가 무슨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둔각 삼각형이기 때문이지.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작으면, 즉 c제곱보다 크면, 여기 c제곱보다 크면은, 혹은 이쪽이 크면 혹은 같으면 뭐예요? 이게 바로 C가 무슨 각? 둔각. 이게 둔각. 그 다음에 C가 무슨 각? 예각.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이거 직각이죠. 이런 거 교과서에 있는 거 너무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잖아. 왜? 봐봐요. 얘가 뭐예요? 이거에 마주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몰 C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 84. 이거 제곱하면 얼마? 64. 그러면은 X 제곱하면 얼마예요? 그럼 내가 이게 만약에 얘가 만약에 10이야. 10. 여기가 만약에 1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곱은 84고 64와 10의 제곱은 100이잖아.
그럼 이거 더하면 164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커지는 거지. 이쪽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러면은 C가 예각이라고. 맞아? 둔각. 나는 지금 여기 둔갑삼각형이잖아. 요거 마주보고 있는 건 둔각이잖아요. 둔갑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10은 너무 커. 안 된다고요. 2가 되어야지. 2가 되어야 얘를 내가 지금 C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주보고 있는 걸 라지 C라고 본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64 더하기 이거 제곱은 4. 그럼 앞에 봤자 60 얼마예요? 8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잖아요. 이쪽이 더 크니까 둔각이 맞지. 그러니까 10은 안 되고 2가 된다.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딱 봐도 1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2로 찍고 넘어가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2번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 공식 ER 사인에 요거 공식만 잘 써가지고 눈에 바로 보이는 두 개의 변 요거 2루트 21과 8 요거 두 개만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찾는 거를 미지수로 두고 코사인 법칙 쓰면은 답은 금방 풀리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문제에서 A, B가 GM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일단은 문제 풀고 뭐고 하기 전에 일단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가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였어? B, C가 12루트 2 여기가 이제 12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CAB 여기를 선생님이 편의상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CAB니까 여기가 세타죠. 이 녀석의 코사인 값이 3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코사인의 값을 알면 사인 값도 자동으로 아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3, 1, 루트 8, 2루트 2죠. 그럼 여기가 2루트 2가 되니까 사인은 얼마나 얘기해요? 3분의 2루트 2라는 것은 당연히 압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세타에서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겠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그렇죠? 2 길이분의 2 길이. 그죠? 빗변분의 높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그냥 이 길이를 잠깐만 L이라고 잡는다면 L분의 12루트 2가 바로 사인 세타 얼마예요? 3분의 2루트 2란 얘기야. 그럼 L은 얼마예요? 그죠? 여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로 약분을 하려면은 18이 되면 되잖아. 18. 그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은 18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물론 여기서 이런 생각을 굳이 안 하고 사인 법칙으로 들이대도 되죠.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이 삼각형에서 뭘 할 수 있지? 그치? 요거 세타 요거 알 수 있잖아요. 요거 뭐야? 세타의 사인 값 알 수 있죠? 그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알고 있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 즉 3분의 2 루트 2분의 12 루트 2가 바로 2R이잖아. 이걸 이용해도 물론 외접원의 반지름 R을 알 수 있다. 즉 지름 18이다 라고 하는 것도 뭐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뭘 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며.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을 쳐다보고요. 코사인 세타는 어디예요? 그쵸? 18분의 AC 요거 길이잖아. 그러면은 18분의 이만큼이 3분의 1이 되려면 당연히 요 CA의 길이는 6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상관없죠. 뭐 이래저래 그냥 6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밑에 A, B를 5대 4로 내분한대요. 그러면은 전체가 18이야. 그러면은 5대 4면은 10대 8. 그러니까 그냥 10과 8로 약분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길이가 실제로 10이 되고요. 여기는 8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CAD, 삼각형 CAD야. CAD가 어디예요? 그쵸? 여기죠. CAD 여기입니다. 이렇게 CA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리고 파이로 나누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외접원 사인 법칙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알고 있는 게 그죠? 요 세타의 여기 CAD라는 삼각형에서 요 세타의 사인 값은 이미 진짜 구해놨네.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렇죠? 마주보고 있는 CD의 길이만 알면은 추가적으로 사인 법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CD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6 알죠? 10 알죠? 세타의 코사인 값도 알죠?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즉 x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36 더하기 100 마이너스 2배의 60이니까 120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36 마이너스 40이니까요. 96이 되어서 x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 96이다라고 하는 거. 맞죠? 일단 루트 96을 일단 그냥 둘게요. 이렇게. 아닌가? 할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2 루트 24 맞나요? 4로 나눠주면 4, 2, 8, 46 한 번 더 가네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2 루트 12 이렇게 되나? 한 번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얘들아 이거는 16 곱하기 6이잖아.
그러면은 4루트 6이지 뭐 하고 있어요, 그죠? 4루트 6, 그죠? 4루트 6, 그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계산하는 게, 그죠? 16 곱하기 6은 96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x를 구했잖아요, 그쵸? 4루트 6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의 외접안의 반지름 ER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ER은 바로 사인 각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그러면은 사인 세타 얼마야? 3분의 2 루트 2, 그죠? 3분의 2 루트 2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4루트 6이에요. 이걸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1분의 1 해놓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아주 중딩 마인드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는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이렇게 약분되면은, 그쵸? 6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것은 3루트 3이네요. 그쵸?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넓이.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은 얼마예요? 3루트 3을 제곱하면은 27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파이로 나눠주세요. 이게 S니까 얘를 파이로 나눠주면은, 그렇죠? 27 파이니까 그럼 파이로 나눠주면은 그냥 R맹이 27만 남아서 정답은 뭐 27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 간단한 문제인데 괜히 사인 법칙도 한번 써야 되고 코사인 법칙도 한번 써야 되고 그냥 손이 많이 가는 문제였다. 조금 더 그냥 간략하게 뭔가 뾰로롱하고 간단하게 풀리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 정도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24번입니다. 그림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였죠. 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 7루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AC가 더 길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잘 나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그쵸? 여기 BC의 CD죠. 여기 CD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다. 자, 근데 여기에서 큰 원도 보이죠? 큰 원은 뭐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쵸? BC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싹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 바로 요 BC의 길이는 바로 잡을 수 있지. 즉, 이 큰 원의 왜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의거하면 요 BC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마주보고 있는 4분의 파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니까. 근데 BC가 속한 요 삼각형의 외접안의 반지름은 대놓고 5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자 사인 4분의 파이는 그죠 2분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5 루트 2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고민하기도 전에 일단 쓰고 시작해야겠지. 5 루트 2 맞죠? 그러면은 요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요 BD 여기 중심이 되니까요. BD도 5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CD의 길이인데요. 왠지 느낌은 그렇지. 그러면은 요 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도요. 도대체 이 각은 뭐지? 이 각은 뭐야?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야? 이렇게 뭐야 하다가 안 돼. 그치? 그럴 때는 조금 더 시선을 달리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 의 한 변도 CD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요 길이는 12루트 2라고 길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에 마주보고 있는 각 4분의 파이는 대놓고 알려준 거고요. 그럼 나는 AC의 길이만 알면 되지 않니? AC의 길이만 알면은 뭐예요? 그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내가 찾는 CD 길이의 제곱을 바로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일단 시선을 요 AC, 요 CA의 길이를 구하는 걸로 좀 바꿔봤어요. 그죠? 그러면 CA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눈에 뻔히 보이죠. 바로 여기에서 그죠?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코사인 법칙을 어디로 쓰는 거야? 그쵸? 얘를 기준으로 쓰는 거지. BC 요거 BC의 값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AC의 길이를 선생님이 편의상 x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은 5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25, 50은 이렇게 되겠죠. 50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7루트 2의 제곱은 49 곱하기 2니까 49 곱하기 2니까 98이죠. 98 마이너스 2배의 x 7루트 2야. 그러면은 14 루트 2 x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정리하면서 들어가자. 정리하면서 자 x제곱은 그냥 살아있고요.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은 플러스 48이지. 그럼 선생님이 뒤에다 좀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1차항이 되잖아.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아시다시피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잘 따라와 보세요.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면 2. 걔가 다시 약분해서
사라지는 거지, 그지? 분모에 있는 2와 그러면은 14만 남고 x만 남죠. 그러니까 14x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6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인수분해가 뭘로 돼요? 그죠? 6과 8로 되겠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6과 그 다음에 어디 갔어? x-6과 그 다음에 x-8로 인수분해가 된다. 검토하세요. 48 나오고 6이랑 8이랑 더하면 14 맞죠? 그러면은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니 그림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나만 그러니? 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A씨보다 B씨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탈락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요 B씨의 길이는 지금 5루트 2야. 그러면은 5루트 2와 6과 8, 그러니까 6과 8 중에서 5루트 2보다 더 큰 건 뭐냐를 당연히 보면 그냥 8이 더 크지. 근데 이것도 살짝 값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포맷을 공통적으로 통일시킨다. 자 보세요. 5루트 2는 뭐야? 루트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면은 루트 6은 얼마예요? 루트 얼마예요? 36. 8은 루트 얼마예요? 64.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가 들어간 값으로 통일을 시켜놨더니 눈에 딱 보이죠. 뭐예요? 루트 50은 당연히 일단 얘는 더 작은 거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64, 즉 8이 더 길구나. 그러니까 x는 8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 잡아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이거는 지워도 괜찮겠죠? 이거 지워도 괜찮겠지? 이거 다 지우자.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다? 그렇죠. CD의 길이를 선생님이 편의상 바로 잡자. 그죠? CD의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바로 답이니까. CD의 길이는 시선을 크게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관찰하는 삼각형은요. 요 ABC, ABD 아니지 뭐야 이거. CD 그죠? ACD입니다. ACD. 그러면은 50의 제곱, 50이 왜 나와? 그죠? CD의 제곱이죠, 여기. CD의 제곱은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8 있죠? 8, 8에 64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길게가 얼마였지? 12루트 2였죠. 그러면은 12루트 2의 제곱이거든? 12루트 2의 제곱은 얼마예요? 144 곱하기 2니까 288. 난리 났다. 그죠? 28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8 곱하기 12루트 이거 그냥 다 써볼게요. 에다가 마주보고 있는 얼마야? 코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거 계산하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64. 계산을 이렇게 삽질하고 있는 것도 자꾸 봐야 돼. 그래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부러 못하는 척하면서 공개하는. 얼마예요? 2 올라가고 얼마죠? 4, 5가 되고 얼마예요? 352가 되네. 그죠? 352. 그럴 땐 한 번 더 고민 나랑 믿지 않거든요. 352 맞네요.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니? 그죠? 2분의 루트 2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죠? 루트 2와 루트 2가 곱해지면서 얘랑 다시 약분되지. 그럼 아까랑 똑같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남는 항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96 곱하기 2가 되겠네. 그죠? 96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예요? 192가 되겠다. 이렇게 192. 빠밤 이렇게요. 그러면은 352 마이너스 192는 얼마예요? 그죠? 60인가요? 160 이렇게 되겠다. 160. 맞네요. 그래서 24번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한번 같이 해보자. 나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요거 찾을 때 x가 두 개 나왔잖아. 그 중에서 이제 AC가 더 길다를 이용하니까 하나는 탈락이고 8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냐면은 사실 이런 거지. 사실은 보세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세요. 내가 만약 삼각형 이렇게 하나 만들어봤어.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보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릴게요. 그럼 이게 직각이거든. 그래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이등변이 되도록 이렇게 이등변이 되도록 이렇게 합동이 삼각형 두 개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잡고요. 그 다음에 얘를 내가 만약에 5 정도로 한번 그냥 잡자. 나 계산은 안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있잖아요. 이거 이 한 변의 길이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2 정도 2. 그럼 여기가 2면은 여기도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걸 x로 잡아볼게. 그러면 여러분들 잘 따라와봐봐. 여기에서 요 2를 주인공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세요. 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니? 그죠? 2의 제곱은 이렇게 시작하지. 2의 제곱은
5525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0x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는 뭐 인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번에는 얘를 크게 보세요. 크게 보고 요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x로 보는 거거든. x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크게 보고 x를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랑 식이 똑같지? 맞나요? 이 제곱은 5제곱 곱하기 x제곱 곱하기 이거니까 x제곱 곱하기 코사인 마주보고 있는 세타. 맞나요? 그죠? 2ab 이거 10x 해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봐봐. 얘를 풀었을 때 만약에 값이 막 나와가지고 x가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코사인의 법칙을 풀었을 때 두 개의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떨 때 그래요? 보통 그죠? 코사인과 그러니까 어떤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고정인 상태에서 그죠? 한 변의 길이가 미지수일 때 이거든 얘는 고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얘는 예각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둔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왜냐면은 얘를 딱 잘라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느낌, 그죠? 아무튼 뭐 그래요. 이런 식으로도 코사인 법칙을 했더니 두 개가 나오네.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중에서는 이제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이제 H가 더 길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문제는 구할 수 있었다.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은 선생님 문제 풀기 전에 이거 사실 우리 그림이 되게 눈에 익죠?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거죠. 그 예전이라 하면 중학교 때 정도 될까요? 아무튼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접점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쭉 하나 그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점 하나와 점 하나가 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길이의 어떤 관계식,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은요, 요 길이의 제곱과 같다. 다시 한번,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곱은 이 길이의 제곱과 같다. 맞나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조금 더 일반적인 것이 이런 것도 있었죠. 원이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그어볼까? 그러면은 뭔가 새의 머리처럼 생겼지만,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와 같다. 를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요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게 하나 이제 머릿속에서 들어 있어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바로 이렇게 이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어보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각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것은 요 각과 서로 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한데요. 뭐보다 그렇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원주각끼리는 모두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주각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까냐면은 여기 중심을 통과하는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안 이쁘다. 중심을 통과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서로 얘와 얘는 어떻다? 그렇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서로 같아요. 선생님 편의상 얘를 그러면은 알파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알파란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중심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여기는 직각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직각삼각형이 떠올려지겠고, 선생님이 이 각을 베타라고 둔다면은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알파 베타는 서로 90도가 돼야겠지, 합해서. 근데 우리가 또 뭘 알고 있죠? 그쵸? 중심으로부터 어떤 접선까지의 내리꽂은 이 각은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를 유지하는 바로 이만큼도 90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맞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써볼까? 여기도 초록색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랑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너무 많이 나오는 도형의 성질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잘 평소에 담아두고 있었다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식을 만들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25번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는 특수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얘랑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써먹을 거야. 그치? 그리고 AB의 길이가 2분의 9라고 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6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EA 스포츠가 아니라 EA의 길이가 4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 그럴 때 문제에서는 원의 넓이를 구하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반지름을 구한다? 반지름을 구한다? 반지름? 원의 반지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반지름은 어떨 때 등장하지? 그쵸? 내접 삼각형, 즉 삼각형을 기준으로 외접원의 반지름, 이런 느낌.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그쵸? 요 삼각형이, 이 원이 품고 있는 삼각형을 하나 찾을 텐데, 뭐 이렇게 그려질지, 뭐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지, 눈에 보이는 건 지금 ABC가 보이죠?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지, 어떻게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삼각형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당연히 뭐 딱 그 풀이 과정의 의심이 딱 그 방향이 이제 길이 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어쨌든 최대한 쏟아 부어야겠지.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이게 일단 눈에 보여야 됩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바로 4의 제곱. 다시 한번 요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바로 4의 제곱. 우리가 한번 미지수로 한번 써볼까? 그러면 여기를 x라고 잠깐만 잡으면은 x 곱하기 x 플러스 6은요 4의 제곱 16이란 얘기야. 맞지? 그럼 이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x가 2라고 하는 것을 딱 봐도 아시겠죠? 그죠? x가 2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x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가 2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 이런 그림 나와 있으면 당연히 한 번쯤 해보는 것 맞죠? D랑 A랑 한번 이어보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요 각도와 요 각도 한번 읽어볼까요? DAE라는 각도와 그 다음에 DCA라는 각도는 서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간단하게 증명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이렇게랑 또 이렇게 이어도 서로 원주각끼리 같기 때문에 먼저 D랑 B랑 만약에 이어준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 각도 서로 같다. 그럼 이렇게 세 개까지가 다 같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맞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각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에 집착해 볼까? 내가 만약 이 각에 꽂혀 있다. 그러면 이 각이 똑같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또 이 각이 똑같잖아. 근데 이렇게 평행이니까 또 억각이죠. 이렇게 평행이니까. 그리고 또 얘랑 또 같네. 이런 식으로 얘랑 같은 게 사실은 여기에서 엄청 많이 보이긴 하는데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딱히 도움되는 정보는 아니어서 선생님이 그냥 적당히 끊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일단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뭐지? 구하는 게? 그렇죠. 외접 그러니까 그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배경이 뭐야, 친구들? 배경이. 그죠? 삼각형에서 어떤 각의 정보, 뭐 사인 값이죠, 그죠? 어떤 각의 정보와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렇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야 이제 ER은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 공식을 써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큰 원에서 우리가 삼각형에서 어떤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정보를 세트로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일단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왜냐면은 6 알아? 그런데 내가 요거 DAC 요 가게의 정보만 추가적으로 있으면 되는데 나도 고민했죠. 이 각에 대한 정보,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뭐 둘 중 하나만 알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코사인을 구해도 사인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사인 알면 또 당연히 너무 좋고요. 그죠? 근데 요 DAC의 길이의 어떤 이 각의 어떤 정보를 찾기에는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는 2분의 9라는 길이를 알아? 그러면은 요 각에 대한 정보 여기 ACB 있죠?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이것도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맞죠? 그러면은 일단 눈에 들어오는 요 A 요거 ADC의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일단은 우리가 해결하기 좀 껄끄러우니까 또 다른 내접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는 합리적인 고민인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보자? 또 다른 내접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보는 게 거의 뭐 유일하죠. 그지? DB를 한번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되는 원주각과 이렇게 되는 원주각은 서로 같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똑같다라고 하는 각을 한번 명시를 해봤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 얘랑 평행하다. 그죠? 평행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쓸 일이 없었지. 그런데 이게 있단 말이지.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평행에서 우리가 엇각의 존재, 바로 어디가 엇각이냐면은 보세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바로 여기 초록색으로 할까? 요거 이렇게 초록색 어디에요? 그쵸? EDA와 그 다음에
얘의 역각은 이렇게 잘라주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읽어주면은 DAB 이렇게 역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보세요. 이거는 거의 약간 문제를 풀다 보면 습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봐봐. 얘랑 그다음에 얘랑 닮음이죠. 무슨 닮음이에요? 삼각형의 두 각이 같잖아. 즉 초록색, 빨간색 두 개랑 초록색, 빨간색 두 개 같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각 중에서 두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한 각도 같으니까 AA 닮음이잖아요. 맞아요? AAA 닮음 맞죠?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닮음비가 존재할 텐데 이게 그냥 뚱 떨어져 있는 퉁하고 떨어져 있는 전혀 엉뚱한 그냥 쪽이 뭐야 닮았잖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요 AD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의 뭐랄까 유일한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바로 AD의 길이가 공유되어 있는 똑같은 닮음 삼각형이 한 쌍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맞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AD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그거 알면 뭐가 좋아요? 끝났지. 왜냐면은 뭘 알아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 이 길이를 만약에 안다잖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길이에 마주보고 있는 요 뭐야 요거 각의 정보만 알면 좋은데 그러면 사인 법칙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각은 바로 이것과 같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각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 변을 다 알아? 그러면은 요 각의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코사인 값 안다는 얘기는 사인 값도 알아. 그럼 나는 뭘 알아요? 이 각의 사인 값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끝났잖아. 사인 법칙 쓰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딱 하나였어. 풀어보면 쉬웠던 문제인 거죠. 바로 요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스무스하게 흘러나가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AD의 길이를 X로 한번 잡아볼게요. AD의 길이는 왜 중요하다고? 그쵸? 이 녀석이 이렇게도 한 변이고 이렇게도 한 변인데 서로 닮음이고 AD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이건 사실은 이런 생각은 그동안 도형 문제 풀면서 선생님은 기억이 좀 경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느낌이 있거든.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시면 앞으로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 이런 게 이제 조금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이거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좀 직관적으로 보이려고요. 여기다가 삼각형을 하나 미리 그려봤어요. 좀 미리 이제 그릴게요. 미리 안 그렸잖아. 미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D, E, A야. 그러면은 요 길이가 2가 되고요. 요 길이가 이제 x가 되는 상황이고요. 맞죠? 요 길이가 선생님 이거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 이거를 베타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되겠지. 맞죠? 자, 그다음에 이번엔요. 요거 DBA죠. DBA. 그죠? DBA를 조금 이렇게 회전시켜서 예쁘게 한번 놔볼게요. 예쁘게 이렇게 크게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A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보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알파. 맞죠? 이거를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요 들어다가 요 DB가 밑변이 되도록 회전시켜서 이렇게 툭 예쁘게 둔 거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려면은 여기가 이제 B가 돼야 되고 여기가 D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요 DBA를 삼각형을 싹싹 회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길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가 AB의 길이가 2분의 9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여기 AD의 길이가 X란 말이야. 여기 AD의 길이가 X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X입니다. 자, 그럼 끝났지. 우리가 닮음인 삼각형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닮은 B를 통해서 비례식을 잡아낼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하던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쵸? 대응변끼리의 비율이죠. 2대 X는 X 대 2분의 9. 다시 한번 2대 X는 대응변끼리의 비율은 바로 대응변끼리의 비율과 같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써볼까요? 2대 X는 X 대 9다. 2분의 9다. 2분의 9 맞죠? 2분의 9. 그러면은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9죠. 그럼 x는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 3만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예고했지만 답은 이제 그 뒤부터는 단순 계산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그쵸? 요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사인 법칙으로 들이대자. 그러면은 이 R분의 이 R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사인 어떤 각을 한번 볼까요? 요걸 볼게요. 요거 사인 B 베타. 그러면은 사인 베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각의 길이 3. 나는 얘를 통해서 뭐예요?
요 r을 구하는 작업을 할 거야. 그래야 이제 파이 r 제곱으로 답이 나오겠으니까. 맞죠? 그럼 우리는 사인 베타의 값만 찾으면 답은 나와요. 그죠? 그럼 사인 베타는 어떻게 알아요? 그죠? 베타가 누군데? 얘도 베타지만 여기에 있는 얘도 베타잖아요. 얘도 베타잖아. 맞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다 하네? 그럼 우리는 어떤 각이든 사실은 뭐 이거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얘니까 그러면은 요 각에 뭐를 알 수 있다? 그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에서 중요한 의미였죠.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베타를 통해서 계산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사인 베타를 잡아낼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r을 구한 다음에 답을 낸다. 그럼 우리는 이제 코사인 베타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단순 계산이야. 암기하셔야 됩니다. 코사인 법칙은 사인 코사인 법칙은 암기를 잘해야 돼. 그지? 그러면 베타의 양 끝, 양 주변의 값이 3과 4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그 다음에 4의 제곱 플러스 계산하자. 그러면 4, 4, 16이죠. 16 플러스 9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2의 제곱 4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2, 3, 6, 6, 4, 24분의 얘는 25 빼기 4니까 21이 되어서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3, 8에 24, 3, 7에 21 8분의 7이 코사인 베타라는 얘기야. 맞나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베타가 8분의 7이면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인 베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코사인이니까 8분의 7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864 마이너스 77에 49. 즉 루트 얼마예요? 15가 되죠. 그러니까 사인 베타는 8분의 루트 15. 8분의 루트 15인 걸 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베타가 8분의 루트 15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8분의 루트 15분의 3 걔가 바로 2r이다라고 하는 사인 법칙.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15분의 24가 바로 2r이죠.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15분의 10이란 얘기야. 맞나요? 그죠? 루트 15분의 12. 그러면은 r이 루트 15분의 12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다? 원의 넓이. 그러면은 루트 15분의 11 제곱하고 파이 붙이는 게 답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분의 144 파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일단은 서로 소인지 즉 이게 기하 분수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도 맨 처음에 틀렸다니까 이게. 왜냐고? 나는 그냥 15분의 144? 그러면은 159. 근데 틀렸어. 왜? 15분의 144는 한 번 더 약분되잖아요. 뭘로? 3으로. 그러니까 약분 한 번 더 쳐줘야죠. 그러면 3, 55분의 3. 그쵸? 이게 3의 배수인 건 알죠? 1, 4, 4 다 더하면 9잖아. 우리가 3의 배수의 판정법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나요? 배웠을 것 같은데 1, 4, 4는 다 더하면 9죠. 9가 3의 배수니까 우리가 3의 배수인 거를 눈치를 확 이렇게 챈 거지. 그러면은 144를 3으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3, 4, 12, 24, 3, 8, 24 어떻게 돼요? 4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5분의 48 파이. 그래서 정답은 5 더하기 48. 그래서 53이 되지 않을까. 진짜 마지막에 요거 진짜로 15분의 144 그대로 가지고 159라고 대답하는 사람 나만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실수 나만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이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보존을 그었을 때 얘랑 같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얘랑 같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으로 들이대고 싶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구하기 위한 배경을 만들어 줄 건데 어떤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그 한 세트를 알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죠. 요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해결을 한다. 그런데 이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보이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 왜냐고? 얘랑 억각이니까. 그럼 우리가 닮은 B를 통해서 요 AD의 길이, AD는 또 왜 중요했어? 그죠? 공통변이었죠. 그죠? 공통변 AD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 나머지 문제 쭉쭉쭉 풀어나갔다. 이렇게 되는 스토리예요. 그죠? 어렵지 않았고 이런 문제는 한 번만 풀어보면 돼. 그지? 그리고 문제 속에서 필요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찾아나가는 어떤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셔야겠죠. 한번 25번도 그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